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 단장 유치권 콜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행이 인정한 유치권,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이 깼다 하는 제목으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책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집필해서 낸 책들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MPA,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예,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여기 전부 다 유치권에 이제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밑에는 이제 뭐 부동산 경매의 기본, 민법 관계, 또 아주 기초 과정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추천,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대면 강의를 못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 서초동 1570-2번지 3층에서, 대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행에서 유치권을 확신해서 권리 배제 신청,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을 보통 은행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공자한테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경단에서 유치권을 없앤 비결이 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산 옆에 7원, 7북, 7서 이렇게 7자 들어가는 동네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 7북에 거의 다 지은 공장이 경매에 나왔지만 팔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엔 토지가 한 2,500평입니다. 건물이 이제 뭐 590평, 600평이죠. 감정가는 20억 7,640만 원인데 최저가는 이제 6억 8천만 원. 유찰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5번 이렇게 유찰이 돼서 전부 33%, 감정가의 33%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느냐? 유치원 신고가 있다. 서진 플랜트 1억. 이 서진 플랜트는 그 공장에 이제 판넬을 조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이 그 공장 판넬 값입니다. 인터종합건설 이 시공사입니다. 7억 7,540만 7,530원. 그 다음에 대상강건 여기는 뭐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서진 플랜트하고 대상강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이제 인터종합건설의 유치권 뭐 7억 7,5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 배제 신청도 못했어요. 우리 이제 부산 특수경매훈련단 중에서 가장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제 일 욕심이 많은 정덕형 군이 본가에서도 이제 공장하고 있으므로 공장 관심도 많고 했지만 유치권 신고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유치권 총 신고 금액은 12억 8천만 원이 이제 넘어서 채권자인 경남은행 관리부에 가서 기록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열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경남은행 관리부 직원들은 전부 그 지점장급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이 사건 담당하셨던 분도 경매 낙찰 이후에 이제 김해 지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실력자들만 이제 모여 있는 곳이 경남은행 관리부인데, 담당 직원께서 이제 경매 기록을 가져오셔서 상세하게 설명도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진 플랜트와 대상 간거는 유치권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경남은행에서 이제 유치권 배제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시공사인 인터종합건설은 그거는 유치권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아예 유치권 배제 신청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 기록을 전부 들여다보고 우리 득형군한테 야, 이 유치권 분명히 없다. 낙찰 받아도 좋다. 이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경매 기록을 보고 왜 유치권이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유치권 권리신고 중에서 인터종합건설이면 이만큼 두껍게 그 기록을 유치권 입증하는 서류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 관련 진행 일지라고 하는 게 또 이만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치권을 입증하는 문서로 경매기에 제출했는데, 이 일지 중에 2011년 8월 21일 작성한 그 일지 항목 27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창에 유치권을 풀어줬다. 왜? 주변 만류와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8월 21일 작성한 항목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년 1월 10일 경매에 개시돼서 압류의 처분 검토가 시작됐죠. 근데 인터종합건설은 이걸 갖다가 그러고 나서 17일 경매 개시되고 나서도 17일 그 이후까지 일지를 작성했는데, 2012년 1월 10일 날 점유를 다시 시작했다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터종합건설은 2011년 8월 27일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은행에 굉장히 그 고위관리직 이런 분들도 이 유치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생각해서 이분이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이 유치권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그 시공사에서 우리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맞습니다. 유치권을 설명하는 거는 민법 제320조 1항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 점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점유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기는 언제가 변제기입니까? 공사 다 하고서 자, 이 공장 열쇠입니다 하고 열쇠를 갖다 소유자한테 손에 쥐어줄 때가 변제기입니다. 자, 변제기에 있을 때 공사되고 못 받은 채권 대신해서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사대금 내가 받을 채권, 우리 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 그게 있으니까 유치권이 있다.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외에서도 자, 법원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이 공장을 갖다 다 비워놓고 나갔는데 거기 소유자의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소유자가 인터종합건설하고 소송을 한 서류들이 쭉 있는데, 그 서류를 추적을 해보니까 법원에서 인터종합건설에 24번 특별송달을 했는데
인터종합건설은 한 개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송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송달받았느냐? 전부 소유자 성창기업에서 송달받았어요. 거기다가 인터종합건설은 이 공장에 불법 점유를 했다 해서 소유자 성창기업이 형사고소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2011년 8월 27일 우리는 유치권을 갖다가 풀어주고 공장에서 나갔다. 그 다음에 인터종합건설하고 성창기업하고 소유자하고 재판을 해서 24번 특별 송달을 했는데 그 송달은 인터종합건설이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해 가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송달받았느냐? 전부 소유자가 송달받았다. 그러면 유치권자 점유가 입증이 됩니까? 소유자의 점유가 입증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유자가 점유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유치권을 설명하는 민법 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터종합건설 유치권자는 말이죠. 이 공장을 불법 점유해서 이 소유자가 형사 고소해서 300만 원 벌금 납부한 사실. 그러면은 이분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점유한 건 아니죠. 완전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점유하고 불법 점유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인도명에 신청을 했는데 인도명에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명에 기각에 대한 항고를 했는데 항고하면서도 이 시간이 너무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건물 인도명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마산 법원에 창원지방법원에 했습니다. 그 판결은 어떻게 났겠습니까? 결국 유치권 없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인터종합건설은 뭐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대부분 유치권의 성립 여부 이거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 있죠. 그 문서에 의해서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서를 차분히 이 매와 같은 눈으로 보고서 유치권이 없다는 걸 잡아내야 합니다. 그 못 잡아내면은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죠. '아 유치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유치권 콜럼보라는 별명을 제가 얻었어요. 마치 형사 콜럼보처럼 유치권의 존부를 뛰어난 감각으로 가려낼 수 있어서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치권에 대한 모든 논리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성립되지 않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2011년 8월 27일 날 유치권을 풀어줬다. 그런데 그거 딱 제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럼 일제 다음에 다시 점유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져낸 유치권의 존부는 대부분 유치권 권리신고서에서 유치권이 없다는 근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정덕형 군이 운수가 사나워서인지 이 공장 낙찰을 받고 유치권자를 쫓아내자마자 공장 바로 옆에 공단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칠북 영동 일반산업공단인데 우리 덕형군의 공장은 이 공단 맨 앞에 있는 그런 모양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공장의 땅이 2,500평 아닙니까? 이게 경매 낙찰할 때는 감정가 11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값만 하더라도 30억, 40억이 넘습니다. 또 공장 600평의 가치도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장을 아직까지 김해에 있는 공장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이제 공장을 확장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거 낙찰을 받은 것인데 지금 현재는 뭐 임대를 주고 있다고 그래요. 뭐 임대료가 뭐 내가 몇 년 전에 들은 걸로서는 이제 한 달에 뭐 500만 원인가 된다고 하는데 뭐 7억 몇천만 원 주고 사 가지고서 임대료가 500만 원이 넘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뭐 그래도 보증금도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자 은행에서 은행에 관리하는 은행 관리직에서도 이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도 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유치권이 없는 거를 가지고서 은행에서도 고생을 갖다가 한 겁니다. 유치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 말이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당장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앞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몇 가지의 법리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유치권의 전부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